저는 테크로스라고 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그린 수소 수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현재 주력 사업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이고 이 역시 SBB 테크인가요? 아닙니다. 테크로스입니다. 아, 박석원 대표님. 네네네. 네. 저희도 초기 기업 이 인큐베이션 단계부터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덕에 사업화에 성공을 하고 현재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1위의 마켓 쉐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전기분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 수전해 쪽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수전에도 역시 국가로부터 으뜸 기업, 슈퍼올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파워풀한 지원을 받고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역시 국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추가로 더 좀 보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은 저희가 기술 개발까지는 확실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양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됩니다. 왜 큰 부담이 되냐면은 이 그린 수소 수전의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대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 거대 기업과 싸우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하고 양산 설비를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안전 규정에 따라서 설비나 장비를 설치할 때에도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아직까지 이 산업이 기술이 신기술의 관계로 모든 것을 커스텀 메이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산 설비나 장비나 심지어 조그만 치구무까지도 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맞춰서 커스텀 메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견 기업이 그러한 막대한 양산화 비용 부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기왕이면은 현재까지는 기술 개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지원의 범위를 양산화 쪽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상 투자 규모는 얼마 정도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 양산화를 얼마나 하느냐의 단계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약 한 100메가 정도의 양산 설비를 하자면은 최소한도 수백억 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는 있어요? 사업성과 수요가 있어요? 수요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의하면은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이 250kg짜리 지제품과 개발 중간에는 이 슈퍼올 과제라고 있는 1.25메가와트짜리가 내년이면은 양산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전의 사업이 지금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면 아직 사업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메가 일단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데는 10메가와트 정도까지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저희 수전의 업체들이 뭐 대기업을 포함해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들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실증, 생산까지가 지금 같이 패키지로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주도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10메가와트 정도의 실증 사업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기술 개발이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쯤 아직도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현재 상태로 상업성이 충분하면 당연히 민간 투자나 뭐 자기 투자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가능성이 높으니 생산시설 투자를 하자. 현재 경제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ROI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선투자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를 들면 몇 년까지 보는데요? ROI 개념이요. 네, 기간을. 잘 되면은 3년,
3년? 올해 되면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정도면 사업성이 보장이 된다 그 말인데 그러면 투자를 안 할 리가 없어 보이는데.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초기 안 할 기간이- 사람 투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저희만한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5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넣어서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그 일부라도. 예, 저희는 만약에 국가 지원이 안 돼도 저희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 투자를 그래요?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얘기죠. 이제 우리 한성숙 장관이 해야 될 펀드 투자를 모으는 게 일이겠네요.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분야는 에너지긴 해가지고 한번 모태펀드랑 해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평가를 정확하게 잘 네, 해봐야 네. 되겠죠.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지금 그린 수소를 아까 했던 수전의 기술을 만드는 것, 또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운반하고 활용할지 부분까지가 전 주기가 지금 다 지금 일종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규모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과연 저게 속된 말로 본전을 뽑을 수 있겠냐라는 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할 사람들은 확신을 못 갖는. 근데 저런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제 경험에도 저런 열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네. 정부가 좀 살려주고 네. 저런 분들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조금 전에 소재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거 하자고 뭐 모태펀드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펀드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사실 뭐 수익을 바로 내겠다고 하는 펀드들은 이제 절 움직이겠지만 ESG 펀드도 있고 펀드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뭐 한번 네, 총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지금 내년도에 그 저희들 초혁신, 15대 초혁신 과제로 이 그린 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팀을 좀 구성해서 이게 시장성도 보고 또 LNG 화물창도 또 아이템에 들어간 이유가 이 수소를 나중에 했을 때 운반하는데 필요한 것도 또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사장님하고 좀 협의도 하고 그러시죠.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높으면은 저희들이 또 이어지는 뭐 시범 사업이라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을 뭐 35조 원, 35조 원씩 했는데 그 중에 몇백억 정도, 근데 이것도 일종의 R&D 범위를 벗어난 거긴 하지만 뭐 초기 투자로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비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투자자들하고 한번 만나보시면 실제 사업화 과정에 대한 토론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서 그게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아까 대통령께서 뭐 저희 에시테크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제가 칸을 잘못 봐가지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SB테크는 그 로본종 정밀 감속기를 그 기존에 일본 업체가 한 90% 이상 이제 시장 독점하는 걸 국산화해서 양산해서 현재 로봇 업체나 자동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특수 베어링을 주로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300mm 웨이퍼용 그 특수 이제 베어링까지 개발해서 국내 업체에는 아직 못 넣었지만은 먼저 TSMC에서 먼저 적용이 돼가지고 그쪽 좀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대략 이런 일을 하는데 일단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은 그 이번에 간담회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어요? 네. 한 2020년도에 경기도 시사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형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뭐 네. 협약식 그때 이제 간담회 있어가지고 그때 그 대통령님을 그렇군요. 처음 뵙고 네. 예, 그때 어떤 그 인상이 어떻게 보면 뭐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셨고요. 그때 저한테 하신 질문이 스마트 공장 구축에서 불량률이 몇 % 줄었냐. 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참
실제적인 그런 정치인이구나. 그렇게 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회사는 거기 2019년도에 어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좀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 일기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어떤 산업부 R&D 자금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국산화를 했지만은 그 선진 업체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기술적인 격차를 R&D로 해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한 4년간 막대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로 일단은 국내 업체이긴 하지만 국내 대기업 업체의 어떤 양산되는 로봇에 저희 감속기를 갖다가 지금 넣기 위해서 양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앞으로의 미래 어떤 사업 분야로 본다면 AI가 적용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분야로 해서 지금 당장의 시장은 있지 않았지만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생각한 게 제 세대까지는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먹고 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참 위험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게 좀 심각한 위기에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필수적이고, 그게 내세우는 게 이제 AI가 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제 생각은 AI 그 자체보다는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R&D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단순히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또는 휴머노이드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R&D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확대하고, 그리고 또 항상 개발하고 난 뒤에 이슈가 되는 게 실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레퍼런스가 없으면 수요 기업들이 써주질 않은 이런 어떤 기초 기술이 들어가거나 고급 기술이 들어간 항목에서는 항상 레퍼런스 필요하고,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실증 사업에 대한 걸 갖다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